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였는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미국 경제를 많이 중심적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케인지안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 가설을 얘기하는데요. 이 케인지안이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1930년대 해가지고 이제 대공황을 이제 가장 큰 전환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1997년 IMF 같은 것을 얘기 많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긴 상황으로 바라본다면요, 미국의 역사상 이제 1930년 대공황 이전 이후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요. 대공황 이전에는요, 제이의 법칙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뭐든지 이제 수요가 되어진다. 그때는 물자가 그렇게 많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죠? 공급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수요는 살 사람들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로 가져가는데, 결국 공급을 하면은 사람들이 사고 그만큼 소득이 증가해서 어떻게 또 이제 물건을 더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개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리지가 않고 계속 재고가 쌓이고, 그래서 실업이 자꾸 늘어나고, 이 상태가 이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갖다가 10% 이상, 20%, 30%까지 쫙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라는 학자를 등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케인즈가 탁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거는 수요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금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였거든요. 만들어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팔린다, 이 원리였었는데, 만들어내도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상의 원인이 아니라 수요상의 문제다. 수요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인즈의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케인지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정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고전학파는 항상 그랬죠. 경제는 안전한 장치야, 그냥 내비둬. 근데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 안정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뭘 가지고, 그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다릴 때는 공급이 움직여가지고 자동 안전장치 다시 균형 상태에 들어가겠지만은, 그 전에 다 모두 사람들은 죽고 만다. 그럼 결국 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조절시켜주는 경제 안정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미세 조정, 여러분 미세 조정은요, 이게 이제 뭐 자글미, 가늘세 이렇게 쓰지만요, 실질적으로 이게 스무스 오퍼레이팅, 파인 튜닝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잘 그때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정책을 취하는 것, 이런 것 갖다가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인지안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단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량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틀릴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지금 같은 코로나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금융위기, 그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상황마다 경제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틀리다. 그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되, 그때마다 재량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게 이제 케인즈 정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필립스 곡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번때 우리가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100년간의 영국의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충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필립스가 정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케인지안의 여러 가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량적인 정책, 경제 안정 정책과 이 필립스 곡선의 상관선은 뭐냐? 결국 수요 곡선을 움직일 때 우리가 꼭 원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실업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 실업률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좀 유추해낼 수가 있다면은 물가 상승률 일정 퍼센트를 줄이기 위해서 실업률은 몇 퍼센트를 우리가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정확하게 실업률이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까지 우리가 딱 계산할 수가 있다면은 그 또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나 불안한 거지.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진다면 물가 상승률 몇 퍼센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업률 몇 퍼센트를 갖다가 감내해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예측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면은 결국은 그 또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필립스 곡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물가 상승률을 1%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0.5%를 우리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0.5%를 희생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정책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 해가지고 쫙 경제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자,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니까요.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화주의자가 쫙 자리를 잡게 돼요. 그때는 이제 닉슨, 포드, 아버지 부시, 이제 공화당이 이제 쫙 세력을 잡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자 고전합하죠. 그래가지고 경제는 가장 안전한 장치야. 정부야 개입하지 마 해가지고 정부의 개입에 불필요성, 네가 개입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봤자 화폐의 중립성,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야.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무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이게 이제 통화주의자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예요? 통화주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데 정부가 꼭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지면은 소극적으로, 그죠? 소극적으로 준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건 재량적이하고 완전 반대죠. 준칙적이라는 건 K% 룰, 일정한 법칙을 만들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준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퍼센테이지의 통화량을 늘릴 것이다. 일정 퍼센테이지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준칙을 꼭 따라가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통화주의자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준칙적으로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은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투명성도 보장이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또 불황이 겪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입니다. 이 또한 정책의 무력성입니다. 아무리 정책 써봤자 결국 효과 없다라는 것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 내 앞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가지고 미래의 어떤 기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 팽창 정책을 썼다? 수요 팽창 정책 이제 머릿속에 그리세요. 수요 팽창 정책을 쓰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고용이 늘어납니다. 자, 근데 이 고용이 생산량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바로 이 효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데 사람들은 임금을 그대로 예전과 똑같이 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고용이 늘어난다. 이거의 가정은 뭐냐면요. 임금은 스테이 해야 돼요. 임금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스테이 되면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 입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나 임금 그대로 똑같이 주세요 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겠구나. 그럼 나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는데 과연 고용을 늘리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킬 뿐 결국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진 못한다. 해서 정책의 무력성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순환 과정을 보면 그래요. 지금 불황의 경제학 뭐 이제 위기가 나타나면요, 항상 케인즈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쫙 1930년대에 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쫙 등장을 해가지고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뉴딜 정책 해가지고 고용을 팍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또 경제를 또 안정된 상태에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경제는 안전한 것이야 해가지고 케인지안이 쫙 물러나고 통화주의자들이 쫙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개입하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그러면 알아서 잘한다. 그런데 또 경제가 또 안 좋아지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였냐면요, 케인즈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경제가 확 안 좋아지면은 또 정부야 뭐 하는 거야, 빨리 고용 늘려줘, 빨리 뭔가 정책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물가 너무 뜨기고 싸 해가지고 빨리 정부야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또 그러면은 케인즈가 쫙 살아나가지고 또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그러다가 또 정제가 안정된 상태에 가면은 또 프리드만이 쫙 나오겠죠. 코로나 빵 하니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정부 주도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큰 정부의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책이라는 건요, 이렇게 순환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나쁠 수만도 없고 항상 이렇게 순환을 가져가는데 코로나는 언제쯤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책은요, 여러분 소득 주도, 그 다음에 기업 이윤 주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업 이윤 주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 가지고 기업이 수익이 쫙 늘어나면은 그만큼 투자를 늘린다, 고용을 늘린다, 그 효과가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를 낮추거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낙수 효과, 이윤 주도형 우리가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주도형입니다.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그죠? 소득을 갖다가 정부 입장에서 받쳐줌으로써 뭐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가계 입장에서의 소득을 쫙 받쳐줌으로써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소비를 늘림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생산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거는 이제 파운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분수 효과라고 얘기하죠.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약간 실험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변수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정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은 뭐 프리드만 중심의 이제 통화주의자 안전한 것이야.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뭔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움직이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거의 이제 케인즈예요. 수요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 목표는 그거죠. 소비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경제는 항상 정책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제가 목표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이 바탕으로서 시사를 얼마큼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이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결과,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이런 결과를 유도하게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시사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요, 아마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해석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